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시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장의 시그널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나 봐요. 좀 눈에 띄는 신호들이 있다면 포착해 주세요. 네,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한 달째 거의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시장입니다. 전략적 포지션 자체가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전략으로 버텨야 되는 것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또 어제 오늘 항상 달라지기 마련이라서 네. 같은 자리에 있던 상황에서도 급락이 멈춘 상태에서 2300과 횡보하고 있는 2300은 그 불안감이 또 다르거든요. 다 떨어졌다 올라가겠지 하고 있다가 다 떨어졌는데 왜 이러지?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낮은 걱정을 하게, 지수대에 대한 걱정. 지쳐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이렇게 밑에서 횡보할 때는 사실 좋은 뉴스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정책적인 부분, 뭐 미국의 통화 정책부터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 불안 요인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중첩돼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시간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생겨있는 유일한 모멘텀은 가격 모멘텀밖에 없거든요. 이 가격 모멘텀도 만약에 앞으로 더 나빠진다면 싼 게 맞냐 이런 고민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L자형 하락이 제일 그래서 힘든 거고 통상 L자형 하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천천히 U자형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번 살짝 더 떨어져서 그 지금 걱정하는 투자자들 투매를 유발시켰다가 반등하거나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자 쪽으로 일단은 좀 더 가깝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 지난 주말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도 사실 비슷한 위치입니다. 우리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낮지만 미국도 지금 보면 이제 하단에서 무너졌던 전저점을 좀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전환 4100, 4200 정도까지 오히려 이번 FOMC 회의 지나면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제 경기에 대한 확인,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리세션의 강도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. 이런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지난주에 CPI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1% 금리 인상 우려가 거의 80%가 넘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자이언트 스텝 0.75 확률이 보시다시피 한 70%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일각에서 연말 목표 금리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될 수 있다. 그리고 뭐 0.75나 1%나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1%를 약간 열어두는 듯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률이 30%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죠. 이 부분이 30%만큼의 불확실성이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걸 앞두고는 아직은 좀 관망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. 여전히 아직 뭔가 강력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. 가격 말고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주간 뭐 일정으로 보시면은 목요일에 많은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번 주 초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월, 화, 수 다 부동산 데이터가 나오는데 부동산 데이터는 지금 미국의 물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들이 조금 더 진정이 되죠. 렌트 가격이 내려가거든요. 유가는 지금 아직까지 협상이 말씀 주셨듯이 저는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돼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. 뭐 정치적으로 뭔가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소득 없이 지금 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유가도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버텨내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만약 아직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인플레이가 잡히더라도 좀 느리겠구나. 이렇게 되면은 긴축의 강도가 아주 빠르게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좀 느린 반등이 나오더라도 느리고 시간이 여전히 좀 더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1일 날 이제 22 BOJ 회의의 중요도는 특히나 이제 BOJ의 일본의 YCC가 계속 유지되느냐, 현재 전망은 뭐 별 다름이 있겠느냐, 이건 계속해서 엔화의 초약세 내용이고, 그리고 22는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이 제일 힘듭니다. 유럽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힘든 전쟁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2는 뭐 미국의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여건은 사실 그러긴 부족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지 않나. 그럼 미국 달러의 초강세가 계속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지난 주말에 뭐 1320원대까지 봤지만 이런 모습들의 유지라면은 외국인도 좀 들어오기 쉽지 않고. 그러니까 레벨 다운을 저는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
반등 기대감이나 속도는 아직 좀 더 끈기를 가져야 되고 지구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21일 날 이제 한 가지 제가 볼 때 22와 함께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 1에 대한 정비를 핑계로 한 네. 가동 공급 중단을 날짜가 요 21일까지거든요. 맞아요. 그게 그냥 실제로 이 약간 블러핑 형태라면은 이것도 다시 제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목요일을 넘기는 상황이라면은 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생존을 놓고 러시아가 이렇게 흔드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온건하게 유화적으로 유럽이 과연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목요일을 앞두고는 주 초반에 미국 주말 반등하고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하더라도 지난주와 또 비슷합니다. 정강으로 시작해서도 강하게 후강으로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조금 답보세가 이번 주도 일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므로 금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타이밍을 너무 서두르면 그 기대감 때문에 지쳐버립니다.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가격적으로 후퇴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관리를 여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 이 시간에는 TSMC 실적이 제일 네.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셔가지고 네네. 또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. 뭐 실적에서는 찾아볼 만한 게 없을까요? 네, 금주에 일단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제가 그림을 한 개 준비한 걸 보시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아래 제일 상단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주로 있고요.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윗줄과 둘째 줄에 보면은 뭐 오늘부터 이게 왼쪽이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장 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요일마다 IBM이 내일 마감하고 오늘 밤 장 마감 후에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반영되거든요. IBM의 실적이 이제 IT 전반에 이제 PC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될 테니까 지금의 반도체 IT에 대한 반등 강도를 좀 더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일단 약간 또 진정이 되느냐 이런 가늠자가 될 것 같고 뭐 존슨앤존슨은 미국 실물 뭐 필수 소비재니까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겠고요. 넷플릭스가 빅테크나 뭐 최근에 이제 전략적인 수정을 좀 하고 있죠. 광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오히려 다시 빅테크주들이 시장에서 경기가 부진하면 사실 성장주가 다시 부각되거든요. 이런 쪽으로 다시 유동성 움직임이 좀 강화되는지 그리고 수요일 ASML도 있고 테슬라도 중요하겠죠. 테슬라는 2분기 중국 때문에 안 좋을 걸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6월 판매 같은 게 또 워낙 좋았습니다. 그럼 이제 지금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종목은 사실 전망 꺾일 회사는 아니니까 뭐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이런 실적 발표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 일단 IT 경기가 지금 반도체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혹시 생각보다 수요가 여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뭐 IBM이나 ASML 정도, ASML은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. 금주는 사실 실적은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에 큰 이벤트들이 다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실적은 우리와 관련된 업종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은 결국은 21일 말씀드렸던 통화정책회의도 회의지만 러시아가 독일로의 가스 공급을 재개를 이 날짜에 계획대로 이 날짜에 다시 해주느냐 이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뭐 에너지난부터 해서 지정학적 부분들까지 다시 또 시장이 걱정을 크게 하느냐 아니면 안도하고 가느냐가 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흐리멍텅하기는 하지만은 아마도 지난주 후반에 좀 희망의 불씨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또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.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, 오늘 장 분위기 좀 어떨지 한 주간의 분위기까지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삼성전자의 강세가 사실 후유증을 유발한 쪽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그림을 한 개 보여주시면은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추세 큰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지금 보시면 아래 그림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. 이 산업재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. 이건 이제 시장 지수의 상승이 제한된 상태에서 시가총액 30%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 빠지는 역할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뭐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
산업재, 특히 화학주를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상반기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. 나름대로 하반 경직이 나왔었는데 이게 도미노로 지금 주식이 돌아가면서 저점이 깨지고 있는데 반도체 먼저 깨졌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민감 쪽에서 산업재가 버티고 있던 게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오히려 무너져서 이런 양상은 지금이 역시 약세장으로서의 구간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주식들이 순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장이 못 올라가고 버티면은 뭔가 불안한 심리가 계속 좌우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 후반에 보여진 거거든요. 그럼 이번 주에 사실 미국이 올랐지만 제가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금주도 뭐 그렇게 화려한 상승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한 가지 제가 HTS로 잠깐 한번 잡아주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수의 기술적 구조인데 요 그림은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큰 추세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파란색 요 삼각 수렴형 추세인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수렴은 사실 좀 불안한 겁니다. 예, 올라가다가 수렴도 그렇고 내려오다가 수렴도 그렇고 방향이 선명할 때 수렴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떨어질 여지가 없어지려면 요 직전 고점이 2370포인트거든요. 여기가 넘어가면 이 수렴이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. 2370포인트가 이번 주에 한 40포인트 상승이 되는데 넘어가는지를 일단 좀 체크하시고 요거 넘어가게 되면은 당장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하반 경직 내지는 반등 시도가 좀 더 진행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금일의 시장 내용보다는 제가 오히려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지수 연동한 낙폭과대 반등은 당분간 진행이 될 건데 이건 이제 기술적 부분이고 데드캣 바운스에 가깝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경기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로 다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지금 구조적 성장을 계속하는 쪽은 사실 틀이 잡혀 있죠. 차량 전장화, 이건 전기차 다 포함이에요. 차량 전장화는 앞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이쪽은 크게 무너지지 않지 싶고 그리고 유럽 에너지 전환도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LNG 관련 조선주가 좀 무너지더라도 뭐 유럽이 이 상황에서 푸틴 믿고 계속 하진 않을 테니까 미국에서 LNG 사오는 이런 구조들 요거 장기적인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로봇이나 VR, AI 이런 기술적인 어떤 큰 전환점에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성장 자체까지 해치진 않는다. 다만 이제 가격적 전략으로 이슈에 흔들리고 구조로 살아나지 않을까. 그렇게 따진다면 이슈로 흔들릴 때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큰 그림상으로 보면 여전히 좀 편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투자 아이디어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슈에 흔들리고 구조에 살아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. 그때그때 나왔던 뉴스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살아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. 성장주 결국에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오늘 그리고요.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못 다뤘던 내용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펼쳐집니다. 오후 4시고요. 유튜브에서 김동현 전문가 이 못다한 이야기 나눠드립니다. 하반기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적 판단은 필수.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제시. 이렇게 주제를 좀 주제로 하반기 이 투자 전략 알려드리니까요.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.